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합니다. 악과 싸우는 용감한 영웅의 모험은 언제나 큰 매력을 갖고 있고, 게임의 경우는 그런 주인공들을 직접 조작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감독이나 개발자는 멋짐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 현실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픽에서는 화면상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원자력 발전소 해킹. 아시다시피 해커는 거의 인간의 한계를 돌파한 존재입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무언가를 살짝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킹하거나 연결할 수 있죠. 해커가 자신의 편에 있으면 무적입니다. 영화나 게임 등에서는 해커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매우 견고한 시스템을 깨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자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방범 카메라나 무인 무기, 기폭장치 등 모든 것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컴퓨터가 현대의 마법인 셈이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은 적어도 이런 형태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인프라 중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원자력 발전소나 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는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인터넷에 전혀 접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해킹은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 시설에 스파이를 잠입시키는 것 같은 구식 방법이 필요하답니다. 화려함은 없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죠. 이도류. 조금만 상상해보세요. 판타지와 전설의 세계에서 용감한 중세기사가 공주를 구하고 홀로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활약상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하고 화려함을 가진 무기 솜씨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시험삼아 두 자루의 검을 양손에 쥐고 싸우게 해보세요. 빙글빙글 춤을 추고 눈에 띄지 않는 칼놀림으로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철창벽을 만들어내고 다가오는 적을 잘게 썰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아마 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다만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길이를 가진 두 자루의 검을 갖고 전장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 대열에서 그런 것을 휘둘러서 싸운다면 앞에 있는 적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도 베어버리게 되죠. 아무도 그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대부터 중세 사이의 싸움에서 방패의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게 강한 검사가 돼서 혼자서 백병전에 도전해 수십 명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역시 먼 거리에서 쏘아지는 적의 화살에는 무력합니다. 방패만 있으면 화살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패를 써야 할까요? 세 번째 팔이 없는 이상 방패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전사가 두 개의 검을 갖고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분이 높은 사무라이는 모두 칼과 호신용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기 유럽에서는 귀족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면 검과 왼손용 단검이었죠. 하지만 이 검들은 길이가 달라 평소에는 한쪽 검만 사용했어요. 두 칼로 싸우는 것은 결투 때뿐으로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쌍권총. 현대에서 이도류 변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권총을 양손에 들고 동시에 쏘는 두 대의 권총입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시크한 표정의 영웅이 상대를 향해 정확한 샷을 날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두꺼운 탄막을 만들어내 전 방향으로 쏘아 올립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현실 세계에서 두 대의 권총은 특히 각국의 특수부대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화나 게임으로 보는 것보다 효과가 적기는커녕 거의 무의미한 것에 가깝습니다. 양손으로 발포할 경우 목표를 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사격 속도도 떨어지게 되죠.
유일한 존재의 이유는 두꺼운 탄막을 쳐서 잔챙이 병사들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병사들에게는 쉽게 당하고 말 겁니다. 이쪽이 쏜 총알은 아마 스치지도 않을 거예요. 줌 버튼. 특히 형사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이 어쩐지 멀리서 촬영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범인은 찍혀 있는데 멀리 실루엣이 보일 뿐 화질은 최악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후 영상을 일시정지해서 줌을 하면 어떨까요? 무려 얼굴을 판별할 수 있게 되어서 흉터나 점 등의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실제로 이 줌 버튼은 다양한 직업군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야깃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소에서는 매일 그런 영화를 본 손님이 사진을 들고 와서는 자세히 보고 싶으니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통에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확대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진이나 비디오는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법의 창이 아니에요. 확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볼 수는 있지만 화질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첫눈에 봐서 얼굴을 잘 모르겠으면 줌을 해봤자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헐리우드식 제세동기. 영화에서 심장이 멈춘 사람을 급히 소생시켜야 할 때 의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물론 가슴에 어떤 기기를 대서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 후 환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기 일쑤이죠. 가끔 그 기계의 이름이 불릴 때도 있는데요. 바로 제세동기입니다. 사실 심장이 멈췄을 땐 제세동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것의 주된 목적은 불규칙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심장에 강한 전기 충격을 주어 올바르게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강렬한 따귀를 맞고 나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세동기는 이름 그대로 일반적으로 심실세동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심실세동이란 심실이 발작적으로 무질서한 떨림을 엄청난 속도로 반복하고 있는 상태로 이런 떨림은 분당 수백 번이나 됩니다. 이로 인해 심정지 상태가 되어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면 환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심실세동은 심근경색에 의해 일어나기 쉬우며 의사에게 오기 전에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근경색의 합병증 중 하나랍니다. 수류탄 핀을 2로 뽑는다. 여러분이 테러리스트의 무리를 격퇴하는 액션 히어로라고 가정해 볼게요. 수류탄을 던지려면 한 손으로 수류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핀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한 손에 머신건이나 무언가를 들고 있어 막혀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2로 핀을 뽑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봤다면 이를 2-3개 정도 잃게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수류탄은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핀을 빼내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는 병사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에요. 수류탄은 보통 벨트에 장착하기 때문에 핀이 쉽게 빠진다면 몸 어딘가가 가지 등에 걸린 순간 빠져버릴 수도 있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경우엔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보통 사람의 치아는 팔보다 약한데요. 물론 치아로 철봉을 잡고 매달릴 수 있는 서커스 고개사는 예외이고요. 또한 많은 수류탄들은 단순히 핀을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처럼 비틀거나 처음에 밀어넣기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안전을 위한 것으로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아놀드 슈와제네거의 흉내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함께 SNS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